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이 연말 분위기를 내면서 또 스펙도 쌓고 경험도 쌓을 수 있는 것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연말에 가장 바쁜 곳 모금단체인데요. 이곳에서 이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르바이트 등을 비롯한 취업 준비생들이 할 수 있는 각종 대외 활동이 많다고 합니다. 따뜻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공부도 하고 또 스펙도 쌓고 연말 분위기도 함께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잔매거진 오늘은요. 직무직위 백전백승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반기 공채 대비 직무별 면접 대비법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의 멘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CDC 취업 컨설팅의 박소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아까 그 네. 모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취준생 때 그 네. 모금 이렇게 좀 하면서 아르바이트 했던 기억이 나네요. 실제로? 네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뜻깊으면서도 좀 마음이 훈훈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좀 봉사를 하면서 또 알바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12월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전해주시고요. 계속해서 CDC 취업 컨설팅의 정주원 책임 컨설턴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밖에 눈이 정말 많이 오는데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되게 더웠던 기억이 네. 나는데 지금은 정말 추운 날씨인데요. 그만큼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정신 놓고 계시지 마시고요. 조금만 정신 차리시고 열심히 하던 일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겨울 지나갈 거고 또 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CDC의 정주원입니다. 네, 역시나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떤 직무 면접법을 살펴볼지 우리 박소윤 대표님이 오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정주원 컨설턴트님이 굉장히 강한 그런 증권 쪽입니다. 그래서 증권. 네, 예. 증권사의 이런 디테일 쪽의 직무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네. 그 대형은행의 채용은 끝이 났는데 중소형 증권사나 그리고 보험사는 계속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점포 계좌 이동제 그리고 며칠 전에 여러분 그 인터넷 전문 은행 이슈인 거 혹시 그 보셨나요? 뉴스에서 저는 네.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의 위력을 다시 한번 체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다양한 면접에서도 예상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최근의 기출문제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모범 답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증권회사 리테일 직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조금은 생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증권업은 그런 리테일 그리고 IB, 그런 리서치, 홀세일, 사업부 등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테일은 기본적으로 그 증권사의 영업이나 그리고 리테일 컨설팅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세하게 이런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자면 첫 네. 번째로 그 법인 및 개인 고객의 자산 유치,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 및 채권, 파생 상품의 중개 및 운용을 한다는 점이고, 그리고 고액 자산가, 그리고 법인 그런 대표 CEO 대상 재무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및 법인 고객 대상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증권사 창구에서 고객을 맞이하고 상담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기에는 그런 은행 창구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루는 그런 영역이란 전문성 부분에서는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금융업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은행과 증권과 보험회사마다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권사 리테일 직무 어떤 기업들이 채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까요? 네. 많이 친구들이 그냥 이번에 은행이 끝났으니까 하반기가 끝났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가만히 찾아보면은 아직까지 하반기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많은 증권사들이 채용을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현대증권 채용형 인턴 채용 공고가 떴었고요. 그다음에 HMC는 서류 발표를 한 다음에 지금 1차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영증권, 하이투자증권은 최종 면접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대신증권은 인적성이 끝나고 이제 면접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면은 좀 작은 회사인 것 같지만은 정말 이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좋은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급여나 복지 부분들이 오히려 흔히 말하는 대형 증권사 은행들보다 더 좋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기셔가지고 내가 직접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채용하고 있는 회사들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그동안 출제됐던 면접 질문들을 실제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증권사 PB와 은행 PB의 차이점을 아는가?
입니다. 질문의 의도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보죠. 네, 이 질문 정말 어렵거든요. 사실은 이제 증권사에도 PB가 있고요, 은행에도 PB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다른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되게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친구들이 금융권이라는 거 이렇게 진로를 정한 다음에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사, 뭐 캐피탈, 카드 회사 등 각종 업종, 각종 막 이런 데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보기에는 같은 금융권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층이나 하는 일이 상이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우리 회사랑 은행이랑 어떤 부분이 많이 다른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서 좀 뜯어보시면은 PB라는 직무는 은행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 그러니까 조금 투자라보다는 다른 부분을 좀 집중하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좀 더 공격적인 부분을 많이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자가 많이 알고 있는지 좀 체크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자, 자세히 좀 설명할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그 네. 증권사와 그런 은행을 방문하는 고객의 성향부터 네. 다르다는 것을 염두하고 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은행과 증권사 두 회사 모두 PB라는 직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PB는 관리의 개념이 더 강하다면 증권사 PB는 투자의 개념이 조금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권사는 고객의 성향과 니즈를 파악하고 투자 성향에 맞게 고객에 맞는 기업 및 그런 상품을 안내함으로써 은행보다 좀 더 리스크 테이킹, 즉 수익률 추구하는 면이 큽니다. 하지만 고객의 생애 주겠다는 상품 안내, 퇴직연금, 신탁, 보험, 그리고 부동산, 그런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성은 두 곳 모두 갖추고 고객에게 안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 정도 수준의 모범 답변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20대 후반의 사회초년생이 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봐라입니다. 자,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네, 이 질문 저도 이제 금융권 준비할 때 실제로 최종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이고요. 지금까지도 근 10년이 지났지만 계속 단글로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리테일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정말로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20대 사회초년생, 포트폴리오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을 응대하다 보면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상품 설계를 직접 이렇게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요. 이 니즈라는 것이 고객의 나이, 직업, 관심사 등에 이렇게 많이 이런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 중에서 한 케이스를 주면서 이에 맞는 상품을 제시해봐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연령별로 연령별의 생애 주기를 많이 공부를 하시고요. 거기에다가 내가 지원한 회사의 상품들을 조금 많이 봐가지고요. 자세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의 의도가 파악이 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면 좋을지 역시나 모범 답안을 준비해 주셨죠? 네,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사회초년생에 집중해서 이제 보면 우선 본인의 소비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향후 예정 지출로 결혼 자금, 그리고 주택 마련, 양육비 등이 예정돼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후 설계는 그런 소액으로 미리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포인트로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겠다라는 것이 맥락인데요. 우선 CMA 통장과 체크 카드를 만들어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 급여액과 예상 지출을 확인하여 미리 예적금 그리고 RP 상품이 그리고 개인연금 저축액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정되어 있는 그리고 지출을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예금을 가입할 때는 큰 금액으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그런 작은 금액으로 여러 개를 권유할 것 같습니다. 해지 시 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필요 이상의 자금 해지하는 것보다는 그런 적합한 그런 금액만 해지하는 것이 고객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이 연금저축을 통해서 연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그리고 연금저축을 소액 한 25만 원 정도로 해서 가입해서 절세 및 노후 대비도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다면은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의 이제 구성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또 자신만의 답변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리테일 직무 말고 다른 직무는 어떤 것을 하고 싶은가입니다.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 되게 어려운데요. 네. 얼마 전에 그런 키움증권에서 실제로 물어봤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 한 친구가 이 질문을 받고 그 자금운용하고 싶은데 리테일을 잘못 지원했다고 자금운용가로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면접을 당황할 수밖에 없죠. 네. 질문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잘못 지원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이제 변경을 하셨어요, 면접관.
면접관이. 그래서 리테일해도 되겠냐고 했는데 끝까지 이런 자금운용을 하고 싶다고 고집을 피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당락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질문은 증권사의 직무를 잘 알고 있는가, 이 직무 관련 준비를 얼마나 해왔는가 알기 위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렇게 소신 있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그 면접관의 질문의 의도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하는 게 좋은데요. 그 리테일 업무에 대해서 이제 어떠냐고 여쭤봤으니까 증권사 핵심 영어 업무이자 그런 현장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직무인데 이 업무를 잘하면 다른 직무도 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 영업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어필을 하시면서 그런 관심 있는 분야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 답변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번에 정주원 컨설턴트가 좀 제시를 해주실까요? 네. 항상 이제 내가 맡은 직무의 가장 큰 포인트가 어떤 부분인지 좀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의를 내리시면서 이야기하면 좋겠는데요. 일반적인 리테일 소매 업무 영업이나 법인 영업이나 이런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영업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있죠.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관련해 가지고 중심으로 좀 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영업은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관계를 맺는 것은 쉽지만 관계를 지속하고 그를 통해서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홀세일 사업부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홀세일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소매 금융이 아니라 기관 고객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소매 고객과 큰 차이는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규모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업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가겠다. 그 직무로 좀 더 큰 일을 해보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땡땡땡 경험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계의 중요성, 감동을 줄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기관을 상대로 저의 영업력을 펼치고 이를 통해 땡땡 증권의 수익과 고객 만족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지금 맡은 분야, 내가 지금 지원했던 분야에서 계속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분야를 확장할 수 있는 다음 분야로 진출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회사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포부 형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증권사 리테일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간에 이제 출제된 문제들을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이번 하반기 채용 면접에서 이제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슈를 좀 많이 체크를 하고 우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취업 준비생이라면 당연히 요즘에 돌아가는 이슈를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계좌 이동제가 이제 한참 이슈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좌 이동제가 실시되면 금융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좀 더 나아가자면 어떤 종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냐, 이러한 증권인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항상 이제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셔야지 늘 면접에 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정주원 컨설턴트는 어떤 질문 예상하세요? 네, 그 박혜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어떤 증권 전문가가 그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주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뭐 다른 시장에 가거나 이렇게 한다고 백화점 가서 어떤 옷들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번에는 아웃도어가 조금 주식이 시장에 안 좋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랑 좀 연결이 되는 질문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사 같은 경우도 은행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고객의 자산뿐만 아니라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인성 직무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성 직무, 그래서 영업이라는 특성을 플러스 그 다음에 인성을 많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업인들의 기본 자질을 물어보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열정을 가지고 임한 적이 있는가?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다음에 영업이란 무엇이란가? 이런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 친구가 영업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고객과의 관계, 사고 문제는 정말 없을까? 이런 부분들 많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네, 꼭 저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만의 답변을 준비해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최종적인 꿀팁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 대표님 어떤 방법을 좀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이 꿀팁은요,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해라 하는 저의 조언이 아니고요. 항상 정주원 컨설트와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이슈화되는 상황에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정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꼭 필수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첫 번째로 당연하기도 하지만 경제 신문을 많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스크랩하고 이렇게 보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사실 저도 취업 준비생 때 이런 경제 신문뿐만 아니라 시사적인 이슈를 이렇게 논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늘 했었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그것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그런 파급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런 관련된 이슈를 조사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업이 좀 더 발전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기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 신문을 보면서 그런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시고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단순 검색보다는 어떤 분석력까지 갖추고 네, 있어야 맞습니다.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정주원 컨설턴트의 꿀팁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복합 점포, 계좌 이동제, 인터넷 전문은행 등의 금융 환경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노령 인구도 증가했고요. 일행 가구도 많이 증가했고 내수 시장이 상당히 많이 침체되어 있고 뭐 가계 부채가 정말 많이 늘어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신용 환경도 정말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증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혁신성이 어떤 부분으로 통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생각의 힘이라고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금융사 관련해가지고 자도서나 면접 때 정말 많이 물어보는 부분들, 인성뿐만 아니라 혁신,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 친구가 얼마나 생각의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저는 과거에는 주식을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주식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이 사람들 내가 브로커리지 수수료를 통해서 정말 많이 가져가는구나, 꽤 많이 가져가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 광고하는 거 보고 마케팅하는 것들 보면은, 이번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3년 동안 브로커리 수수료 무료 아시죠? 예. 네. 그런 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서 그렇구나, 혜택이 많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수수료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요즘에는 그러면은 그거 말고 무엇을 통해서 벌고 있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시장의 규모라든지 수익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삼자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할 직장이 미래 비전, 미션, 우리가 어떤 것을 수익 구조로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나만의 생각을 좀 정립하면서 준비하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 참고가 아니라 반드시 필히 여러분들이 늘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권사 리테일 직무 면접 대비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다면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조언의 말씀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가 그 취업 준비생을 이제 지나서 취업이 되고 나서 이제 소개팅을 했을 때 증권매를 많이 만났었는데요. 네. 근데 일례로 친구들이 옆에서 증권매, 막 금융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취업 준비생한테도 제가 너 이쪽으로 왜 하고 싶냐 물어보면 있어 보이잖아요. 막 이렇게 굉장히 그래 보이잖아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정말 좀 못마땅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왜 이쪽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 그냥 겉보기 그래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솔직히 자기가 앞으로의 어떠한 발전과 미래가 있는지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증권사나 금융업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보면은 본인이 잘 안 맞아서 그만두고 싶다는 친구도 이례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기 자신이 이쪽에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네, 진정한 또 증권맨으로서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정주원 컨설턴트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은 2학년들은 자격증 공부하고 4학년들은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증 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4학년들은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두 분이 전해주신 내용들이 많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좋은 정보가 돼서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잔매거진 계속해서요. 작지만 강한 기업, 우리의 강소기업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TV나 휴대전화의 액정 디스플레이 기업인 아바텍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생활에서 늘 쓰이고 있는 기기인 만큼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아바텍의 직원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10년 전만 해도 이런 기술이 대중화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휴대전화, 텔레비전 등을 통해 누구나 매일 그 기술을 접하고 있죠. 기술이 현실화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저는 매일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SF 소설이나 보던 그무의 기술들은 더 이상 꿈이 아니죠. 앞으로 나올 또 다른 꿈의 기술도 기대되고요. 2000년 대구에 처음 설립된 아바텍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로 급변하는 디스플레이 산업과 함께 급성장하여 2011년에는 구미에 대규모의 사업장까지 증설했습니다. IT 업계의 변화 속도는 놀랍습니다. 모바일 및 타블렛 PC 등 디스플레이 시장이 이렇게 급성장을 하여 대중화될 줄 10년 전에는 누구도 예측 불가였습니다. 제품의 경량 박형화 요구에 아바텍은 LCD 패널의 슬리밍 및 아이디어 코팅 분야에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성공 요인은 무엇보다 기술. 특히 방막 코팅 기술과 LCD 패널 식각 기술은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는데요.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화면을 코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정전기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정전기가 발생되면 터치 방식의 기계는 기계 오작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스파터 장비는 대표적인 방막 코팅 장비로서 도전망을 형성하여 정전기를 방지하고 투과율과 반사율을 조정해 줍니다. 식각 기술은 LCD 패널을 화학약품 처리를 통해서 균일한 두께를 유지하면서 얇게 깎아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통상 1mm 정도 되는 LCD 패널을 0.5mm 이하로 식각하고 있으며 현재는 0.3mm까지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쓰는 모바일 제품이 이런 기술을 거친다니 신기한데요. 아바텍에서는 이런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로 경쟁력 향상은 물론 일자리 증대에도 기여해 2천만 불 수출탑 수상, 2013년에는 고용 창출 100대 우수기업 대통령 인증패까지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와 전략적 기술 제휴를 맺고 관계사와의 파트너십으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부장님, 회사 전망은 어떤가요? 예, 최근 태블릿 PC 시장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LG 디스플레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은 애플사에 납품하고 있는데 특히 또 애플에도 PC 시장이 급격히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저희 회사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분들은 무엇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는 걸까요? 단체로 같은 옷까지 입고 오호라, 야구를 하고 있네요. 나름 실력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내 아바텍 야구동호회 위너스라는 팀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모습은 캐치볼을 하는 모습이고요. 월 한 2회 정도 사람들과 만나서 동호회 활동도 하고 시합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면 일도 잘 되고 항상 웃고 활동력이 참 좋은 동호회입니다. 어때요? 생활의 활력뿐 아니라 직원들끼리 친목을 다지는데도 효과 만점이겠죠? 회사에서는 이런 동호회 활동을 위해 따로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볼까요? 직원들은 본인이 몸담은 회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그 개인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 지원금을 가지고 어학학원을 수강할 수도 있고 영화 관람 또는 도서를 구입함으로써 문화생활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바텍의 원칙은 기본이라고 합니다. 기본도 지키지 않으면서 내세우기식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요. 직원들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 기본부터 확실히 하려는 노력. 이것이 회사와 직원 사이를 이어주는 신뢰의 끈 아닐까요? 회사와 직원들 사이의 신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회사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경기가 어려운 요즘에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신뢰가 가고 있고 그런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서 장기 근무하는 데 상당히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아바텍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뿐 아니라 로이 유리시장 개척 등 미래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유리로 지은 건물들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어놓은 건물들은 너무 덥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투과율을 조절하거나 환경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아이템들로 로이 유리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이 유리를 아바텍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그 사업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주도하는 기업에 걸맞는 인재상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합니다. 순수한 열정을 지니고 자유로운 사고로 자신을 틀에 가두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물론 성실과 신뢰는 기본이고요. 그렇다면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신입사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바텍이 첫 직장인데요. 오니까 동료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같이 일하는 언니들도 너무 잘 챙겨주셔서 이런 회사라면 장기 근속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친구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바텍은 구미사업장 설립 이후 폭발적 성장기에 진입했는데요. 앞으로도 디스플레이 패널 및 터치스크린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최근 경제가 어렵고 취업의 문이 좁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수십 년 후에 자기 모습을 그려서 직업과 회사를 선택한다면 취업의 문은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부가가치 기술로 디스플레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회사. 기본에 충실하고 세심하게 직원들을 배려하는 회사 아바텍. 미래 산업의 최전선에 있는 역동적인 현장이 적극적인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직원들을 위한 복지가 아주 참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소기업 아바텍이었고요. 잔매거진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